자, 33번.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유통 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서 규정하는 비의도적 유래 물질인 납의 검출 허용 한도가 오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겠죠? 비의도적 유래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의도해서 납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요. 화학 반응에 의해서 저절로 생겨지는 것을 비의도적 유래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납 같은 경우에는 점토를 원료로 사용한 분말 제품 같은 경우에는 50 마이크로그램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외의 제품들은 20 마이크로그램 이하를 나오도록 그렇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에 해당이 되고요. 자, 34번. 개인정보보호법에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맞고요.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는 쓰면 안 된다. 3번.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반드시 익명 처리해야 된다. 여기서 반드시라는 말은 들어가면 안 되죠. 되도록이면 익명 처리를 해야 되고요.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허가를 내준다든지 또는 뭐 벌금을 때린다든지 이럴 때는 반드시 이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익명 처리를 항상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35번. 원료나 내용물의 피부에 대한 알레르기, 부작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정량의 원료나 내용물을 피부에 도포한 후 일정 시간 경과 후에 피부의 반응을 보는 시험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관식으로도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료나 내용물을 미리 피부에 발라보도록 그러한 주의사항이 적혀 있는 그런 화장품들도 많죠. 우리가 패치 테스트라고 부르는데요. 피부 첩보 시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친절하게 패치 테스트 이런 말은 안 적혀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피부 첩보 시험이 패치 테스트와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36번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완제품의 보관용 금체에 대한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관용 금체는 재시험이나 고객 불만 사항에 해결을 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맞습니다. 제품을 그대로 보관하여 각 배치를 대표하는 금체를 보관하고요. 일반적으로는 각 배치별로 제품 시험을 한 번 실시하는 양이 아니고 2번 실시할 수 있도록 2번 이상 실시할 수 있는 양을 보관해야지만 됩니다. 제품이 가장 안전한 조건. 제가 실온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사용기한 경과 후 1년간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제조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됩니다. 이 부분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37번.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품질관리 시 원자재 용기 및 시험 기록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원자재 공급자가 정한 제품명, 원자재 공급자명, 발주일자. 우리가 발주일자는 기록하지가 않죠. 네, 3번은 전혀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공급자가 부여한 제조번호 또는 로트번호, 배치번호 이런 말을 쓰죠. 그리고 관리번호. 자, 관리번호는 공급자가 부여한 번호를 쓰지 않고요. 이걸 매입했는 사람이 임의로 붙이는 번호를 관리번호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령 일자가 입고 일자와 똑같기 때문에 수령 일자를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서에 보면 어떠한 원료가 누가 공급했고 제품 이름은 뭐고 언제 입고가 됐는지 그리고 입고될 때 로트 번호가 뭔지 이러한 번호를 부여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고장에 적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에 녹기 쉬운 염료를 알루미늄 등의 염이나 황산, 알루미늄, 항상 지르코늄 등을 가해 물에 녹지 않도록 불용화시켰다. 염료라는 거는 염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화장품 원료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염색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안료로 변경시킨 거죠. 변형을 시킨 거죠. 이렇게 염을 추가를 해서 변형을 시켜놓는
그 색소를 우리가 레이크라고 하고요. 알미늄을 붙였을 때는 우리가 알미늄 레이크라는 말로 사용하고 우리가 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39번.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업소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청정도 기준에 제시된 청정도 등급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청정도 등급을 설정한 구역은 설정 등급의 유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설정 등급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치면 이렇게 굉장히 긴 문구가 많이 나오는데 이럴 때는 항상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면 그냥 통과를 하시고요. 제일 마지막에 묻는 의도가 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마지막에 한 줄밖에 없죠. 청정도 2등급 작업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정도 2등급은 제가 아까 설명할 때 내용물이 오픈되어 있는 곳, 즉 우리가 측량을 한다든지, 측량하려면 뚜껑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죠? 측량을 한다든지, 충진을 한다든지, 제조를 한다든지, 이러한, 그러한 장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원료 보관소라는 데가 있는데요. 원료 보관소는 우리가 뚜껑을 닫고 밀폐를 해서 보관을 하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안 되죠. 자, 40번. 에멀전의 물리적 불안정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즉 이 말은 화학적인 불안정성을 묻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물리적인 정반대의 입장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물리적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변색, 변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5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41번.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유통 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서 화장품의 pH가 3에서 9이어야 하는 화장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거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pH가 3에서 9라고 한국에서는 정해져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화장품은 물이 들어있지 않는 제품입니다. 즉 pH 농도라고 하면은 수소이온 농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소는 물에 붙어 있죠. 그래서 물이 함유되어 있지 않는 화장품이라고 하면 오일로만 되어 있는 제품이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씻어내는 제품, 즉 우리가 머리를 씻거나 몸을 씻을 때 사용하는 그런 씻어내는 제품들은 보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떼비누 뭐 이러한 것들 그런 것들은 9가 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씻어내는 제품들도 해당이 되지 않죠. 여기서는 정답이 클렌징 오일이 있네요. 4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42번. 기능성 화장품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고시된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성분이 아닌 것은, 고시되어 있는 성분이라는 요 말이 핵심이겠죠. 우리가 주관식 시험 문제 나온 것 중에서도 고시된 성분 중에서라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시 안 된 것 중에서는 보면 살리실릭 애시드나 나야신 같은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탈모증에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고시가 되어 있는 거는 덱스판테놀, 비오틴, L멘톨, 징크피르치온, 징크피르치온액 50% 이렇게 5가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에 해당되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외워두셔야 되고, 특히 L멘톨 같은 경우에 멘톨이라고 적어서 주관식이 틀린 적도 있습니다. 고시된이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정확한 명칭을 적어야만 됩니다. 화장품의 품질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화장품의 품질 요소는 4대 요소는 정확하게 외우고 계셔야 되고요. 정답은 5번 작용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런 품질 요소는 여러분들이 정의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만 됩니다. 정의가 나오고 품질 요소의 어떤 부분에 해당이 됩니까? 이런 형태로도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44번.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고시한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에서, 자, 착향제에 포함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전 성분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는 0.01% 초과를 하면, 그 초과라는 말은 0.01% 까지는 상관이 없다는 뜻이죠.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는 0.001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외우고 계셔야만 되겠습니다. 자, 45번.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정하고 있는 화장품에 공통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사용시의 주의사항으로 적당하지 않는 것은 공통사항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각 제품마다 개별적으로 추가되는 주의사항도 잘 알고 계셔야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정답은 3번에 해당되죠. 눈 주위를 피하여 사용할 것. 눈에다가 붙이면은 우리가 눈이 많이 따갑기 때문에 팩 종류에는 눈 주위를 피하여 사용하라고 별도로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통사항은 아니죠. 자, 46번. 화장품법 제40조에 따라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자는 자, 과태료라고 하는 거는요. 벌금하고 다릅니다. 벌금은 금액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1천만 원 이하, 3천만 원 이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벌금에 해당이 되고요. 과태료라고 하는 거는 금액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화장품법에서 금액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과태료는 50만 원과 100만 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50만원짜리와 100만원짜리는 단골로 시험 문제에 잘 나오기 때문에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만 되겠습니다. 자, 화장품 실적을 보고를 안 했는 거는 50만원에 해당이 되고요. 동물 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을 유통한 경우에는 100만원에 해당이 됩니다. 의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 즉 교육을 안 받으면 50만원에 해당이 되고요. 폐업 신고를 안 해도 50만원, 가격을 표시 안 해도 50만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7번. 화장품법에 따라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의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의 처벌은 즉 교육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교육은 50만원이라고 위에서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과태료 50만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화장품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안전용기 포장 대상 품목이 아닌 것은 자, 이 문제는요, 우리가 매해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객관식으로도 나올 수도 있고 주관식으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좀 외워 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아세톤을 함유하는 네일 에나멜 리무버 같은 경우에 마시면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안전용기 포장을 해야 되고요. 미네랄 오일을 10% 함유하고 운동 점도가 21cm 스톡스 이하인 비에멀전 타입의 액상.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액상이죠. 탄화수소 오일에 해당되는 게 미네랄 오일도 포함되기 때문에 탄화수소가 이렇게 미네랄 오일로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3번 개별 포장당 메틸살리실레이트를 3% 함유하는 액체 상태의 제품 3%가 아니라 5%에 해당이 되죠. 5%고 그리고 여러분들 주의해야 되는 게 또 액체 상태입니다. 즉 안전용기 포장은요. 크림이나 로션제 이런 것들이 아니고 액체 상태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이 액체 상태도 뻑뻑한 것도 있고 우리가 물처럼 흐르는 것들도 있죠. 그래서 21cm 스톡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실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하는 겁니다. 미네랄 오일을 10% 함유하는 운동 점도가 21cm 스톡스 이하인 비에멀전 액체 위에 한번 설명했기 때문에 맞고요. 아세톤을 함유하는 네일 폴리시 리무버 이것도 맞습니다. 정답은 3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49번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에 의거 해수 대상 화장품에 대한 위해성 등급 분류 기준에 따라 위해 화장품을 분류할 때 다등급에 해당되는 위해 화장품이 아닌 것은 자, 여기 보면 다등급이라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이 다등급을 외우기가 너무 많아갖고 힘들어요. 이거 다등급 외우면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바보라고 말하고 싶은데 근데 머리가 굉장히 좋다면 바보가 아니라 천재라면 예, 외워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등급과 나등급만 외워두시면은 나머지는 다등급이다. 이렇게 머리를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첫 번째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미조 변조한 화장품. 사용기한을 변조했다고 해서 사람 목숨에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다친다든지 이러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등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한 맞춤형 화장품,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두지 아니하고 판매한 화장품, 그리고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했어요.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방사능이나 납이나 뭐 이러한 것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의약품 원료를 사용했거나 이랬을 때도 부작용이 상당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없는 원료 가 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50번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고시한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 방법에 따라 영유아용 제품류 또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특정하여 표시하는 제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다 외우고 계셔야 되죠. 여기서는 지금 적색 2호만 나왔지만 적색 2호와 적색 102호 두 가지 모두 다 영유아 및 어린이한테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관식으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51번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고시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 중 사용 한도가 정해진 원료가 아닌 것은, 자, 만수국꽃 추출물하고 만수국 아제비꽃 추출물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씻어내는 제품은 0.1,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는 0.01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촌수국꽃 추출물은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이기 때문에 주의해서 같이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클로로아트라놀 들은 적 없죠? 들은 적 없으면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해당이 되고요. 하이드롤라이즈드 밀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펩타이드의 최대 평균 분자량이 우리가 그 밀 단백질의 그 펩타이드의 최대 평균 분자량 자체가 3.5 킬로달톤 이하로 사용 한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땅콩 오일 추출물 및 유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 농도 자체가 0.5 ppm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자, 52번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고시한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 중 배합 금지 원료가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서 정답은 5번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배합 금지 원료를 외운다는 것은 조금 어리석고요. 그걸 자꾸 눈에 익히면 꼭 제한 원료처럼 보이니까 되도록이면 배합 금지 원료는 보지 않는 게 좋고요. 좀 헷갈리게 잘 출연하는 그러한 것들은 뭐 한 서너 가지 정도는 보셔도 되겠지만 저는 되도록이면 보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레조시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산화연모제에 많이 사용되는 원료인데요. 사용 한도 자체가 2%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53번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고기 성분이 0.5% 이상 함유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안정성 시험 자료를 최종 제조된 제품의 사용기한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얼마간 보존해야 한다. 자, 보기를 보시면 레티놀 및 그 유도체와 아스코빅 애시드 및 그 유도체, 토코페롤, 과산화합물, 효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제품들이 0.5% 이상 그 화장품에 들어가게 되면은 유통기한이 끝나고 1년간 더 보존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에 해당이 되죠. 자, 54번 밀입자 분말 원료의 취급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밀입자라고 하면 밀가루처럼 아주 고운 분말을 의미하는데요. 자, 측량시에 집진기를 사용한다. 네, 분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집진기나 그러한 거기에 준하는 그러한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습 조건에서 보관하는 것이 권장된다. 습도가 높으면 이런 분말들이 굳거나 변질될 수가 있겠죠. 자, 우기에는 원료 보관소에 제습기 설치가 권장되고요. 원료별 보관 온도에 맞게 보관한다. 측량 후 원료 분말에 의해 원료 용기 표면이 오염되면 원료를 비닐 용기로 옮겨 담아서 보관한다. 이건 틀렸습니다. 자, 정답은 5번인데요.
원료는 되도록이면 우리가 납품받을 때 담겨져 있던 용기 그대로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55번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에 따라 화장품을 제조하는 시설에 대한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환기가 잘 되고 청결할 것. 수세실과 화장실은 접근이 쉬워야 하며 생산구역 내에 설치할 것. 생산구역 내에 설치하면 안 되죠. 파리나 벌레가 꼬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생산구역 바깥에 접근이 쉬운 부분에 있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생산구역 안에 있으면 안 되고 바깥에 있어야만 됩니다. 외부와 연결된 창문은 가능한 열리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바닥, 벽, 천장은 가능한 한 청소하기 쉽도록 매끄럽게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바닥, 벽, 천장은 소독제 등의 부식성에 저항력이 아주 좋아야만 됩니다. 자, 정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자, 56번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따라 화장품 광고의 매체 또는 수단 중에서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광고에 매체 또는 수단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네요. 자, 56번에서 보면 어린이 화장품을 광고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 신문, 방송 또는 잡지, 전단, 팸플릿, 견본 또는 입장권, 인터넷 또는 컴퓨터 통신, 방문 광고 또는 실현에 의한 광고. 자, 여기에 보시면 지금 56번이 정답 4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조금 문제가 조금 잘못됐죠. 지금 방문 광고 및 실현에 의한 광고를 실시하려면은요, 사실 어린이나 영유아 관련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우리가 표시해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성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를 준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자료가 없어도 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광고하는 경우, 즉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어린이도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이다. 이 화장품은 천연 화장품이기 때문에 어린이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광고를 할 경우에 본래는 안전성 자료가 있어야 되지만은 우리가 방문 광고 또는 실현에 의한 광고를 할 때는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문제 자체는 조금 부정확하기 때문에 그냥 가위표로 하겠습니다. 자, 57번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에 설명하고 있는 일탈의 처리 순서로 적당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탈을 처음에 발견했기 때문에 기억이 1번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탈이 발생되면 바로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화장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조치를 제일 먼저 실시를 해야 되고요. 자, 이게 니은이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는 SOP 관련된 내용과 후속 조치, 그리고 문서 작성이 있네요. 자, 일탈이 발생했을 때는 문서 작성은 최종적으로 다 끝낸 뒤에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 작성은 제일 마지막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치를 취한 뒤에는 우리가 SOP에 따른 조사를 해야지만 됩니다. 즉, 우리가 작업을 할 때에 기준서에 적혀 있는 대로 순서대로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원인을 먼저 찾는 게 우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인을 찾고 두 번 다시 똑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예방 조치를 실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후속 조치와 종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문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더 이상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러하게 우리가 일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안전성, 유효성 또는 기능을 입증하는 자료가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기온 및 개발 경위에 관한 자료, 안전성에 관한 자료. 여기서 안정이 아니라 안전이라는 거 주의해서 외워주시고요. 유효성 또는 기능에 관한 자료, 자외선 차단 지수 설정에 근거 자료. 자, 우리가 지금 그 화박사에 보시면은요, 그 많은 분들이 외우기 쉬운 방법, 자기 나름대로의 그러한 암기 족보들을 많이 올리시는데요. 그게 보시면은 회원분들이
기안유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글자만 많이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외우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기안유자에 해당되는 게 우리가 그 안전성과 유해성에 관련된 자료였었고요. 5번에 보시면 안정성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안정성은 우리가 화장품에서 모든 기능성 화장품이 아니라 모든 화장품에 기본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기능성 화장품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59번.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위해 안전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지만 됩니다. 안전하다. 이 화장품을 발랐을 때 안전하다. 피부가 뒤집어지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러한 자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의미합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안점막 자극 시험 자료 맞죠? 피부 감작성 시험 자료도 맞고요. 강독성 및 감작성 시험 자료 그리고 인체 첩포 시험 자료도 맞습니다. 그 외에도 단해 투여 독성 시험 자료도 있고요. 1차 피부 자극 시험 자료라는 것도 있습니다. 유전 독성 시험 자료는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정답은 5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60번. 화장품 원료 명칭과 비타민 명칭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자, 토코페롤은 비타민 C가 아니라 비타민 E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리고 아스코르빅 애시드. 아스코르빅 애시드는 비타민 C를 말하는 표준어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판테놀. 판테놀이 지금 비타민 B5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는 정답이네요. 정상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자, 피르독신 HCl, 비타민 A라고 되어 있는데요. 비타민 A는 레티놀을 의미하고요. 이거는 비타민 B6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레티놀은 비타민 A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에 해당됩니다. 자, 61번. 식품의약품 안전처고시라고 되어 있는데 안전처장이 고시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맞춤형 화장품에 혼합할 수 없는 있는 원료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춤형 화장품에는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원료는 당연히 누구나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사용상 제한이 있는 원료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주의를 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맞춤형 화장품에 혼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우레아, 아스코르빅 애시드. 우레아도 우리가 그 10%라는 사용 제한이 있는 원료고요. 그리고 아스코르빅 애시드는 비타민 C 가루에 해당이 되는데 이거는 기능성으로 등록된 원료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트리클로산은 0.3%, 징크피리치온은 0.5%, 토코페롤은 20%의 사용기한이 있는 원료입니다. 자, 62번. 균일하고 미세한 유화 입자를 만들어서 크림이나 로션과 같은 유화 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화장품 제조 설비는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첫 번째 균질기. 자, 균질기 호모게나이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 균질기 안에 호모믹서가 포함이 됩니다. 물론 균질기도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고요. 초음파로 하는 것도 있고 또는 호모믹서와 비슷하게 칼날이 달려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호모믹서 같은 경우에는 겉에 원통형이 있고 우리가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유화 제품을 만드는 거니까 호모믹서가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호모믹서가 포함되어 있는 균질기가 있어서 정답은 1번에 해당이 되고요. 헨셀 믹서나 아토마이저 같은 경우에는 분말을 혼합하는 그러한 기계에 해당이 되고 헨셀은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 일반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믹서처럼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토마이저는 스크류 타입의 그러한 혼합기가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시중에 판매되는 즉 뭐죠? 그 얼음으로 된 음료수? 그걸 이렇게 돌려주는 스크류 타입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그러한 것들 기계가 있어요. 그거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단 롤러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색소가 사실 그 분말처럼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작은 알갱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완전히 부셔서 이제 알갱이 자체가 없도록 분산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3단 롤러에 해당이 되는데, 색소를 솔루션화 시켜서 우리가 다양한 그 색조 화장품을 만들 때도 사용이 되고요. 뭐 파운데이션 같은 이러한 제품들 만들 때도 3단 롤러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디스퍼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펠러 부분이 약간 톱니 비슷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흔히 그 점도가 있는 손소독 젤이라든지 이러한 제품들 만들 때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63번. 화장품에 사용되는 원료의 특성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금속이온 봉쇄제는 주로 점도 증가, 피막 형성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틀렸죠? 금속이온 봉쇄제는 우리가 금속이온의 서로 뭉쳐져서 그러한 고용분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물리적으로 분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넣는 그러한 원료에 해당이 됩니다. 자, 계면활성제는 계면에 흡착하여 계면의 성질을 현저히 변화시키는 물질이다. 이거는 맞네요. 자, 그러면 옳은 것은 벌써 나왔습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고분자 화합물은 원료 중에 혼입되어 있는 이온을 제거할 목적이다. 아닙니다. 자, 이온을 제거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금속이온 봉쇄제에 해당이 됩니다. 자, 산화방지제는 수분의 증발을 억제하고 사용 감촉을 향상시키는 등의 목적을 한다. 이거는 아니고요. 산화방지제는 우리가 산소와 결합해서 산화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물질에 해당이 되죠. 보통 우리가 토코페롤 E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유성원료는 산화하기 쉬운 성분을 함유한 물질에 첨가하여 산패를 막을 목적으로 사용한다. 이게 산화방지제에 해당이 되죠. 4번하고 5번은 설명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64번. 자, 사용 한도 혹은 사용할 때 농도 상한이 있는 화장품 원료가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자, 피니트로오 페닐렌 디아민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1.5%의 농도 상한을 가지고 있고요. 자, 포메칠 벤질 리덴 캠퍼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4%의 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멘톨은 우리가 사용량이 제한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멘톨이 정답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레조시놀은 우리가 굉장히 여러 번 나오고 있죠. 자, 2%고요. 코토늄 15 같은 경우에는 0.2%에 해당이 됩니다. 자, 65번. 동일한 기능을 가진 화장품 성분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종종 좀 출제가 될 걸로 좀 예상이 되는데요. 자, 토코페릴 아세테이트와 BHT, 프로필 갈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세 개 다가 우리가 산화방지제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듐 벤조에이트는 보존제로 많이 사용이 되죠. 보존제로 많이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베타인은 보습제로 사용이 되고요. 살리실릭 애시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존제로 사용되기도 하고 기능성 물질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벤조페논 4, 호모살레이트. 자, 이거 둘 다가 우리가 자외선 차단 성분에 해당이 되네요. M-아미노페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산화연모제에 사용되는 농도 2%의 상한이 있는 원료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글리세린, 다이프로필렌 글라이콜. 자, 둘 다 보습제에 해당이 되네요. 그리고 디에틸렌 글라이콜. 디에틸렌 글라이콜은 배합을 하면 안 되는 금지 원료에 해당이 됩니다. 치오글라이콜릭 애시드는 우리가 제모제로 사용되는 원료에 해당이 되고요. 시트릭 애시드는 구연산이라고도 부르는데 우리가 아하 성분으로 사용을 합니다. 글라이콜릭 애시드도 아하 성분에 해당이 되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66번. 기능성 효능과 그 원료의 최대 사용 함량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자, 이 문제는 조금 불안한 문제인데요. 여기에서 최대라는 말보다는 그냥 사용 제한 함량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 제한 함량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자, 미백, 당나무 추출물 2%, 주름, 레틴산 2500IU. 레틴산은 안 나오죠. 레티놀이죠. 자, 여드름, 살리실릭 애시드. 자,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능성 물질로 살리실릭 애시드를 사용했을 때에 0.5%는 자유로 제출이 생략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뒷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인체 세정용으로 사용할 때는 2%까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2%가 돼야지만 정답이고요. 자, 4번 주름 개선 아데노신 0.4라고 되어 있는데 아데노신은 0.04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징크 피루치온액은 1%에 해당이 됩니다. 자, 67번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고시한 천연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천연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허용 기타 원료가 아닌 것은, 이렇게 항상 길게 나오면은요 마지막에 묻는 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중요한 거를 표시를 해두고 시험 문제를 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허용 기타 원료 같은 경우에는 고시되어 있는 원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1번 키토산. 키토산은 고시되어 있지 않죠. 베타인, 카라기나, 레시틴, 잔탄검 이런 것들은 다 고시가 되어 있는 원료들입니다. 즉 1번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68번. 강노화의 원인이 되는 빛의 파장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강노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사람이 늙는다는 뜻인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자외선 A, 자외선 B, 자외선 C에 대한 성격을 굉장히 잘 알고 계셔야만 됩니다. 자외선 A는 우리가 장파장으로서 굉장히 길게 피부 깊숙이 침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외선 B는 중파장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자외선 C는 단파장에 해당이 됩니다. 자외선 C는 단파장이지만 굉장히 힘이 세죠. 그래서 우리가 노출되게 되면 피부암에 바로 걸리거나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오존천에서 분해가 된다라고 알고 있고요. 그러면 강노화의 주 원인이 되는 거는요, 일상생활적으로 우리가 자외선 A라는 성분을 많이 받게 되고, 그 파장 자체가 우리 피부에서 쌓여서 노화를 촉진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 장파장에 해당이 되는데요. 근데 이러한 자외선의 그러한 파장 길이를 알고 계셔야지만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 예문에서 5번이 만이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제일 긴 거를 체킹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외선 A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20에서 400 정도의 파장을 가지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외선 B는 290에서 300, 한 20, 330, 한 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짧은 단파장 같은 자외선 C 같은 경우에는 200에서 290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노미터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단파장의 제일 짧은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장파장의 제일 긴 것까지로 표기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즉 자외선의 파장 길이를 보면 200에서 400 나노미터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자외선은 우리가 노화의 주 원인이 되지만 그 세 가지의 자외선 중에서 가장 노화의 큰 원인이 되는 것은 우리가 생활 자외선에 해당되는 자외선 A에 해당이 됩니다. 자, 69번. 다음에 화장품 원료의 성상에 대한 설명이 적당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소듐 하이알루로네이트라고 하면 히알루론산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제품인데요. 우리가 흔히 보는 것들은 액상화가 되어 있는데 점성이 있는 액상화인데 그거는 솔루션화를 시켜놓은 거고요. 본래는 분말 상태입니다. 백색에서 다망색의 분말이 히알루론산에 해당이 되고요. 소듐 클로라이드, 소금을 얘기하죠. 무색 또는 백색의 입방형의 결정 또는 결정성 가루를 말한다. 소금이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자, 다이소듐 EDTA는 금속이온 봉쇄제에 해당이 되고요. 백색 가루에 해당이 됩니다.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 이건 뭐죠? 우리가 그 음이온 계면활성제에 해당이 되죠. 자, 음이온 계면활성제는 무색 또는 옅은 황색의 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가루 분말로 되어 있습니다. 흔히 DIY에서는 이게 액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가루를 일반 화장품에서 쓰기에는 사실 너무 미세하고 작업할 때 굉장히 힘듭니다. 콧구멍으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독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음이온 가루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애경이나 LG 이러한 LG 화학이나 이런 데서 솔루션화를 시켜가지고 드럼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 같은 경우에는 액이 아니고 분말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소듐 벤조에이트는 흰색의 알갱이로 되어 있는 보존제에 해당이 되죠. 자, 70번. 피부에 색소 침착이 있는 고객에게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추천할 수 있는 제품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색소 침착이 일어났기 때문에 미백 성분을 처방해야 되겠죠. 자, 1번 보시면 알파 비사보롤이라고 벌써 미백 성분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아데노신, 레티닐 팔미테이트, 아데노신 액 모두 다 주름 개선에 관련되어 있는 성분에 해당이 됩니다. 에치렉시, 메톡시, 신나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 성분에 해당이 되죠. 정답은 1번이고요. 자, 71번.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 중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첫 번째 보시면 모발의 색상을 일시적으로 변화시켜주는 스프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정답이 1번이 바로 나왔습니다. 자, 72번. 맞춤의 화장품의 내용물 및 원료에 대한 품질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옳은 것은 여러분들이 맞춤의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내용물과 원료는 책임 판매업자로부터 공급을 받기 때문에 책임 판매업자한테 이러한 내용물과 원료에 별 문제가 없는지 이러한 것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우리는 품질 성적서를 받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 품질 성적서에 해당이 됩니다. 자, 73번. 맞춤형 화장품 매장에 근무하는 조제관리사에게 향료 알레르기가 있는 고객이 제품에 대해 문의를 해왔습니다. 조제관리사가 설명 문안을 참조하여 고객에게 안내해야 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금 이거는 이 문제가 좀 쉬운 편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알레르기가 있다라는 걸 미리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전 성분을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특별한 성분이 없는데 여기에서 보면 참나무 이끼 추출물, 그리고 유제놀, 리모넨 이러한 성분들이 다 벤질 알코올도 있네요. 그 알러지 유발 성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알러지에 관련되어 있는 주의사항을 반드시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에 해당이 되죠. 자, 74번. 다음 보기 중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업무가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기억. 조제관리사가 맞춤형 화장품을 매장 조제실에서 직접 조제하여 고객에게 전달했어요. 맞네요. 자, 조제관리사는 선크림을 조제하기 위하여 에치렉실, 메톡시, 신라메이트를 10% 넣어가지고 조제했어요. 자, 기능성 물질은 직접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단지 앞에 조항을 하나 붙이면 가능하죠. 기능성 성분으로 또는 보고 또는 심사를 했는 그러한 내용물이나 원료는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디귿. 책임 판매업자가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 또는 보고를 완료한 제품을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소분하여 판매하였습니다. 맞는 말이네요. 자, 맞춤형 화장품 구매를 위하여 인터넷 주문을 진행한 고객에게 조제관리사는 전자상거래 담당자에게 직접 조제해서 배송시키라고 시켰다. 틀렸습니다. 조제는 무조건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틀렸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기업과 디귿이 맞습니다. 정답은 3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75번. 다음 보기에서 맞춤형 화장품 조제에 필요한 원료 및 내용물 관리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 내용물 및 원료의 제조 번호를 확인한다. 당연한 거죠. 오면은 제조 번호, 로트 번호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요. 내용물 및 원료의 입고 시 품질 관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품질 성적서를 보고 확인하죠. 내용물 및 원료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확인합니다. 이것도 맞고요. 내용물 및 원료 정보는 기밀이므로 소비자한테 설명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기밀이 아니라 반드시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책임 판매업자와 계약한 사항과 별도로 내용물 및 원료의 비율을 다르게 한다. 이건 틀렸습니다. 책임 판매업자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잘못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76번. 자, 맞춤형 화장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경우로 적합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보존제를 직접 첨가했다. 틀렸습니다. 보존제를 직접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직접 첨가했다. 이것도 직접 첨가할 수가 없고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첨가하는 것은 맞춤형 화장품뿐만 아니라 모든 화장품이 다 해당되죠. 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 효과를 나타내는 원료를 첨가했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자, 마지막에 보시면은요, 효능 효과를 나타내는 기능성 성분을 심사 또는 보고를 받아서 사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즉, 4번이 틀렸기 때문에 반드시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해당이 됩니다. 자, 77번. 다음 보기의 우수 화장품 품질관리 기준에서 기준 일탈 제품의 폐기 처리 순서를 나열한 것은 자, 폐기를 하기로 하는 거네요. 자, 폐기하려면 폐기하기 위한 물질이 어떤 물질인지 먼저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보면 시험 검사 측정에서 기준 일탈 결과가 먼저 나와야지만 우리가 행동을 취합니다. 그래서 이게 1번에 해당이 되고요. 이러한 기준 일탈이 발생을 하게 되면 진짜 기준 일탈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기준 일탈 조사 니은이 2번이 해당이 됩니다. 자, 기준 일탈을 조사했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검사를 하려면은 우리가 기준 일탈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그 시험 검사를 한 번 더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검사를 한 번 더 측정을 해보고 틀림없다는 걸 한 번 더 확인해요. 그래서 진짜로 기준 일탈이 맞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재빠르게 기준 일탈에 관련돼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이 4번에 해당이 되고요. 자, 기준 일탈 처리를 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불합격 라벨부터 일단 먼저 붙여가지고 합격 제품하고 차별을 둬서 따로따로 보관할 수 있도록 또는 이렇게 불합격된 제품들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라벨 붙이는 일을 제일 먼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라벨을 붙였으면은 기존의 합격 제품이랑 격리 보관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격리 보관을 한다. 그 다음에 폐기 처분 또는 재작업을 하도록 합니다. 또는 반품도 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마지막 7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78번. 맞춤형 화장품에 혼합 가능한 화장품 원료로 옳은 것은 자, 아데노신, 라벤더 오일, 징크피리치온, 페녹시에탄올, 메칠 이소치아졸리논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데노신은 기능성 물질이라서 안 되고요. 징크피리치온이나 페녹시에탄올, 메칠 이소치아졸리논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그 양이 제한되어 있죠. 제한 곳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79번. 피부의 표피를 구성하고 있는 층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표피와 진피가 어떤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만 되겠죠. 정답은 1번에 해당이 되고요. 망상층이나 유두층은 진피에 해당이 됩니다. 자, 80번. 80번과 같은 이러한 대화를 하는 그러한 처방 문제들이 반드시 두 문제 이상이 나올 건데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반드시 굉장히 짧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 페이지 전체 다를 대화를 하는 내용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꼼꼼하게 읽으면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면, 자, 혼합하여 고객한테 추천할 제품은 이래 했으니까 그냥 줄 거고 그냥 바로 넘어가는 거죠. 자, 고객이 야외 활동을 했어요. 얼굴이 피부가 검어지고 칙칙해졌고 건조해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측정한다고 했으니까 측정 후를 그러면 먼저 보면 되겠죠. 여기에서는 지금 그냥 일반 대화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측정했더니 색소 침착도가 30%가량 증가했다고 했어요. 색소 침착이 증가하면 미백 제품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보습도가 감소했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보습제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처방을 미백제와 보습제 두 가지를 사용해야 되는데 제일 마지막에 고객이 하는 말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지금 이 문제는 고객이 하는 마지막에 중요한 문제죠. 내용이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면 고객이 자기가 원하는 걸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어떠한 제품을 넣어달라, 미백은 수용성을 넣어달라, 뭐 지용성을 넣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요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제일 마지막에 고객이 하는 말을 꼭 읽으셔서 여기다가 다시 추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미백 제품하고 보습 제품 찾아야 되겠죠? 자, 티타늄 디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 성분이 되기 때문에 아니고요. 자, 나야신아마이드는 미백 제품이고요. 카페인도 아닙니다. 소듐 하이알루로네이트는 보습제에 해당이 되죠. 자, 아데노신은 우리가 주름에 관련되어 있는 기능성 화장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언하고 리얼 3번에 해당이 되네요. 자, 드디어 주관식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치러 가시면 주관식은 항상 20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 80%는 객관식이고 20%는 주관식이에요. 근데 주관식을 대부분 시험 치면 반 정도 맞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실 그 합격생들 보면 반도 못 맞추고 합격한 사람들도 의외로 굉장히 많거든요. 주관식을 다 맞춘다고 해서 무조건 합격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주관식을 어려워서 많이 못 맞추더라도 불합격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81번.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에서 뭐뭐는 지금 이 문제가 보면 표에서 주석으로 나왔는 거를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문제를 내놨죠. 저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양이온염으로 소듐, 포타슘, 칼슘, 마그네슘, 아모늄 및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염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나요? 자, 그래서 염료는 양이온염으로 소듐, 포타슘, 칼슘, 마그네슘, 암모늄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사실 시험 문제 한 번 더 나온다면 제가 볼 때는 이 양이온염이 갈로로 나오고 음이온염이 갈로로 또 한 번 더 나오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충 보고 아 이거는 양이온염이고 이건 음이온염이구나 이렇게 지금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게 지금 정답이 염료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염료와 양이온염, 음이온염 이렇게 세 가지 다 외워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2번.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제품별로 제품 및 제조 방법에 대한 설명 자료, 그리고 화장품의 갈로 평가 자료, 제품의 효능 효과에 대한 증빙 자료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답은 안정이 아니라 안전입니다. 안전성 자료. 어린이가 사용했을 때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바로 안전성에 해당이 됩니다. 화장품 자체가 분리가 돼서 썩거나 이러한 것들은 화장품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안정이라고 표현하죠. 안정성이라 표현하고 이거는 어린이가 사용했을 때 안전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성 자료에 해당됩니다. 자, 화장품의 위해 평가는 인체가
화장품에 존재하는 위해 요소에 노출되었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유해 영향과 발생 확률을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자, 위험성 확인, 그 다음에 위험성 결정. 자, 그 다음이 바로 노출 평가죠. 자, 노출 평가. 자, 그 다음은 이해도 결정입니다. 이해도 결정. 등의 일련의 단계를 말한다. 반드시 네 가지 다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는 좀 더 한 번 더 차원을 넘어가서 이러한 네 가지들의 각각 그 설명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84번. 보기에 기억 니은에 적합한 단어를 적으시오. 자, 보기에 보시면은요, 갈로는 수용하는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포장과 보호제 및 표시의 목적으로 한 포장. 자, 표시의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갈로는 화장품 제조 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 용기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직접 접촉하는 포장 용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차 포장을 의미하죠. 그래서 니어는 1차 포장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차 포장은 1차 포장을 수용하고 그 다음에 한 개 이상의 포장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기억은 2차 포장이 정답입니다. 자, 이것도 시험 문제에 종종 많이 나왔던 거예요. 자, 85번. 보기에 기억에 공통으로 적합한 단어를 쓰시오. 반제품이란 제조 공정 단계에 있는 것으로서 필요한 제조 공정을 더 거쳐야만 무슨 제품이 된다. 자, 반제품이라고 하면요. 대부분 향을 안 넣거나 보존제를 안 넣거나 이렇게 마지막 공정을 덜 했는 거. 제조 공정이 한 번 더 있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을 반제품이라고 하고 이 반제품을 벗어나서 우리가 충진하기 바로 전 단계를 벌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벌크에 해당이 되죠. 여러분들은 반제품과 벌크 둘 다 정의를 알고 계셔야만 되겠습니다. 자, 86번.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이렇게 나오면 제가 이런 부분은 보지 말라 그랬었죠. 그죠? 자,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1차 또는 2차 포장에 표기해야 하는 화장품 성분은 무엇입니까? 자, 보기를 보면 햇빛에 대한 피부의 감수성을 증가시킨다 그랬어요. 평소에는 상관없는데 햇빛을 보면 난리가 나네요, 피부가.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꼭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일부의 시험 사용하여 피부 이상을 반드시 확인해라. 이거 자극되는 성분인 것 같습니다.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문의 등에게 상담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산도라는 이런 표현도 나 있죠. 그러면 산에 관련된 제품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도 있겠고요. 자, 햇빛을 본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 침착을 염려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피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게 알파 하이드록시 애시드죠. 그래서 정답을 적을 때 알파 하이드록시 애시드라고 적어도 되고요. 괜히 영어 스펠링으로 적다가 스펠링 한 개 틀리면은 오답 처리됩니다. 그래서 한글로 알파 하이드록시 애시드라고 적든지 아니면은 약자로 아하 이렇게 적어도 되고 그냥 한글로 아하 이렇게 적어도 정답입니다. 자, 87번.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 방법에서 색소는 화장품이나 피부에 색을 띠게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성분이며 뭐뭐는 콜타르 중간 생성물 이런 말 나왔죠. 콜타르와 중간 생성물이라고 나오면 정답은 타로 색소에 해당이 됩니다. 아이고 글씨가 너무 못생겼네요. 자, 88번.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유효성 또는 기능에 관한 자료 중 인체 적용 시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무슨 자료 제출을 면제받는다. 자, 효력 시험 자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근데 효력 시험 자료를 면제받는다면 효력 시험 자료. 자, 효력 시험 자료를 면제받으면은 우리가 효능 효과를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효능 효과를 표시를
뭐 원료에 대한 효능 효과는 표시하는 경우가 우리가 잘 없죠. 그냥 뭐 미백 화장품, 그냥 주름 개선 화장품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어떠한 뭐 성분이 미백 효과를 있다. 어떠한 성분이 주름 개선 효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본래 효력시험 자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러한 심사를 받을 때 보면 인체 적용 시험 자료만 제출하지 효력 시험 자료까지 제출하는 회사는 거의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89번. 자,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화장 비누에 포함된 유리알칼리는 유리알칼리에 대한 함량을 알아야 되네요. 그죠? 우리가 화장 비누만 우리가 유리알칼리 성분을 확인하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비누를 만들 때 알칼리제인 그 가성가리나 가성소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죠. 그래서 그게 비누화로 다 변신을 해야 되는데 덜 변신하고 남아있는 유리알칼리라고 하면 남아있는 알칼리 성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남아있는 알칼리 성분은 0.1% 이하여야지만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는 0.1% 이하. 퍼센트 안 적어도 틀립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다 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하까지도 갈로가 나오면은 0.1% 이하까지 다 적어줘야 됩니다. 자, 90번. 보기에 기억에 공통적으로 적합한 단어를 적으시오. 카민 또는 코치닐 추출물 함유 제품에는 카민 또는 코치닐 추출물로 함유하고 있으므로 이 성분에 가민하거나 뭐뭐가 있는 사람은 신중히 사용하시오. 또 밑에 보시면 착향제로 포함된 뭐뭐 유발물질이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01 초과시 또는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0.001 초과시 표시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예, 알러지 또는 알레르기가 정답입니다. 이럴 때는 시험 너무 쉽게 나왔죠. 짜증나게. 자, 91번. 화장품의 전성분 표시는 화장품에 사용된 함량순으로 많은 것부터 우리가 전성분을 표기할 때 우리가 많이 사용한 순서대로 먼저 적습니다. 혼합 원료는 개개의 성분으로 표시하고요. 뭐뭐는 사용된 성분, 착향제, 착색제에 대해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적습니다. 전성분 표기할 때 순서 상관없이 적는 거는 우리가 1% 이하 그 성분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은 1% 이하. 자, 화장품 1차 포장에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표시사항은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갈로,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자, 제조번호에 해당이 되죠. 지금 여기 보면 제조번호가 빠졌습니다. 자, 93번. 자, 뭐뭐는 실험실에 배양 접시 등, 즉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배양 접시에다가 실험을 하네요. 자, 배양 접시라는 말이 나오면 사람 몸은 생체 시험이라고 하죠. 그래서 생체가 아닌 바깥에 있는 배양 접시는 생체 외 실험. 생체 외 실험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인체 외라고 써도 맞습니다. 뭐 인비트로 시험 뭐 이렇게 뭐 적으셔도 됩니다. 아니죠. 저 인비트로는 네. 죄송합니다. 인비트로는 생체 외 시험이 맞습니다. 자, 94번. 자, 기억은 각질층에 존재하는 지질로서 그 양이 지질 중에서 가장 많고 피부 표면에 라멜라 형태로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가 그 각질층에 있는 지질을 세포 간 지질이라고 부르죠. 그 세포 간 지질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들어있는 성분은 세라마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라마이드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요. 자, 95번. 보기에 화장품 성분 중에서 피부 미백에 도움을 주는 성분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데노신,
주름에 관련된 거고요. 비오틴, 탈모에 관련된 거고, 덱스판테놀, 탈모, 알파비사보롤. 알파비사보롤은 미백 제품이죠. 지용성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알파비사보롤이 해당되겠습니다. 토코페롤 아스테이트는 비타민 E 유도체로 우리가 규정되어 있는 산화보존제는 아니죠. 고시되어 있는 산화보존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산화보존제에 해당이 됩니다. 자, 96번 강산의 투과를 방지하는 용기 또는 포장을 한 용기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즉 햇빛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든 용기들은 시중에 보시면 갈색이나 초록색이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용기가 많습니다. 특히 약품이라든지 그러한 그 관련되어 있는 산화가 잘 되는 물질이 들어있는 그러한 약품들은 다 갈색 용기를 사용하죠. 그래서 이러한 갈색 용기를 우리가 차광 용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답은 차광이 정답이죠. 자, 97번.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에서 뭐뭐는 유해 사례와 화장품 간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된 정보로서 그 인과관계가 알려지지 아니하였거나 입증 자료가 불충분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유해 사례라고 하면 피부가 뒤집어진 사례죠. 그래서 화장품 바르고 피부 뒤집어졌어요.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그런데 아무리 화장품을 검사를 해도 화장품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부가 뒤집어졌다고 연락은 왔어요. 근데 과학적으로 증빙을 하지 못했죠. 이러한 경우에 입증 자료가 불충분하면은 우리가 실마리 정보로 두고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실마리 정보가 정답입니다. 자, 98번. 모발의 안쪽에는요. 모발 무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모모와 모수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모발이 어떤 형태로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러한 것들도 다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은 모피질에 해당이 되죠. 모피질. 우리가 모표피, 모피질, 모수질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시험 문제 나올지 알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순서대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겉에서부터 순서 또는 안에서부터 순서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99번. 다음 보기는 고객 상담 후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처방한 맞춤형 화장품의 최종 성분 비율이다. 다음 대화에서 갈로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어떻든 보기에 나온 거는 전 성분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대화를 보면은 요즘 화장품에 쓰이는 보존제에 대해 관심이 많다. 처방된 화장품의 성분 중에서 사용된 보존제는 어떤 성분인가요? 문제없는 성분 맞나요? 자, 전성분을 한번 보시면 부틸린 글라이콜, 헥산다이올, 트리에타놀 아민, 벤질알코올. 자, 벤질알코올이라는 보존제 성분이 들어가 있네요. 자, 그러면 기억은 벤질알코올이고요. 자, 이 보존제 성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이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자, 사용 한도가 몇 %입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벤질 알코올의 사용 한도는 1%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드디어 100번입니다. 자, 기저층에 존재하는 뭐뭐는 멜라닌을 생성하고 납작한 원 모양 또는 둥근 막대형 모양의 특수한 세포 소기관입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갈로 안에 세포 소기관인 갈로 안에 저장되어 각질층으로 전달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포 소기관으로서 우리가 만들어진 멜라닌을 보관하는 보따리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멜라노좀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멜라닌을 생성하는 가장 기본되는 우리가 세포가 바로 멜라닌 형성세포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멜라닌 형성 세포는 멜라노좀에서 멜라닌을 합성해서 보따리에 보관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멜라닌과 같이 통째로 그러니까 멜라노좀 보따리 안에 멜라닌이 가득 차게 되면은 이게 이빠이 차면은 얘를 각질 형성 세포와 함께 우리가 각질이 탈락되도록 위로 보냅니다. 그래서 저 기저층에서 만들어져서 제일 마지막에 각질층까지 이동하여 탈락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멜라닌은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라서 솔직히 이해에 넘어가면 더 자세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더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